난 민이라고 해. 반갑습니다. EBSI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궁민입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와 준 여러분 고맙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국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대신 귀는 쫑긋 세우고요. 그죠? 얼마나 귀를 쫑긋 세웠나 잠깐 테스트하는 개념으로 재미있는 게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보이시죠? 잘 보세요. 제 오른손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1, 2, 3, 4, 5. 오른손은 1, 2, 3, 4, 5. 어렵지 않죠? 왼손은 묵, 찌, 빠. 됐죠? 자, 잠깐만 해볼까요? 좋아, 좋아. 서봤지? 자, 국어 선생님답게 동음이의어 학습을 해보고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보죠. 뭔지 압니까? 상자. 상자 좋아요. 바보 상자라 불리는 텔레비전. 휴대용 텔레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테지만 요즘은 뭐 누구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TV를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예전에는요 텔레비전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휴대용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뭐 낚시 가고 이럴 때 저런 걸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죠? 왜 저 그림을 보여주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 스타 강사 특강이라는 민망한 제목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EBS와 제가 처음 맺었던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저 텔레비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1, 2학년을 팽글팽글 놀았어요. 3학년이 됐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알기로는 아마 EBS에서 그런 일을 시작한 초창기의 일입니다. 아주 옛날 일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미 쉽게 얘기해 주자면 지난 세기의 일이에요. 그죠? 20세기 때 일인데 그때 EBS에서 처음으로 아마 그때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무슨 고교 가정학습인가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입에 그 국영수 과목에 강의를 하는 걸 공중파로 밤에 방송을 했었어요. 그걸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보려니까 그때 뭐 비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고요. 텔레비전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한번 못 해봤었고 어머니 짜장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겠는데 볼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친지분한테 저 휴대용 낚시용 텔레비전 낡은 걸 하나 얻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그때 9시 반 뭐 10시부터 시작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방에 들어와서 밥상 위에 놓인 저 텔레비전을 켜면서 교복을 벗으면서 앉아서 EBS 수업을 듣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인연을 가지고 누군가가 노래를 만들었죠.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 무리한 개그인 거 알면서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EBS 스페이스라는 공간이요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만 서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네. 끄덕끄덕 그죠? 국내 최고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이 서는 자리에서 저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저는 윤도현 밴드 또
인순이 제이슨 브라지와 같은 반열에 든 거예요. 그죠? 아무튼 저 TV를 놓고 공부를 하던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감개무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과거로의 시간 여행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가 하면요. 엄청난 선생님입니다. 저 과거로의 시간 여행 말고 미래로의 시간 여행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선생님, 전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질문들이 지금 막 요 시기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막 올라오거든요. 나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똑같은 글을, 자, 미래로 시간 여행합니다. 레드선 수능을 코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글을 게시판에 또 올리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글을 올리는 학생. 첫 번째는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연계교재까지 완벽하게 저 공부 다 끝냈고요. 자,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좋죠. 그런 사람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 그죠? 보통 그런 글들은 제목이 샘 급해염 이런 겁니다. 어쩌다 보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염 어째염 이런 걸로 이제 지금부터 전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수능 코앞에 두고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가 생각날 겁니다. 그때 그런 글을 올릴 때 둘 중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제목이 수능 국어의 절대 명령. 박수 한번 쳐줘야지. 이런 제목으로 만납니다. 국어 성적을 올리려면 모든 일이 그렇듯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지? 반성이 먼저예요. 그래야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수능 국어의 첫 번째 절대 명령은 이겁니다. 국어에 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어에 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편견, 무슨 오해인가 하면요, 첫째, 국어는 해도 안 오르는 과목이다 라는 편견과 착각과 오해에 휩싸여 있죠. 그거부터 고치세요. 국어는 똑바로 해야 팍팍 오르는 과목입니다. 지금부터 반성의 시간 갖겠습니다. 국어 공부라고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자기의 공부법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단연간의 선생님의 노하우가, 관찰의 결과가 녹아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죠? 저거 수능에서 A형에 나왔던 CD 드라이브 지문인데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풀었을 거예요. 저런 지문을 나눠주고 이제 자,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나눠줬습니다. 시험지를. 그리고 학생들이 헛된 공부,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스타일들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꼭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여학생 유형과 남학생 유형으로 나뉘어요. 저거 나눠주죠? 여학생들이 딱 시험지를 받아보고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문제를 먼저 읽어요,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여학생들은요, 저걸 받으면 맨 처음에 뭘 하는가 하면 손목에 있는 고무줄을 풀죠. 그래서 머리를 묶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하는가 하면 필통을 열어요. 한 40자루쯤 연필이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까 캐러멜 마끼아또 막 이래요. 그걸로 다짜고짜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지문에다가 막 밑줄 그어가면서 막 칠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막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읽어가다 또 모르잖아? 앞에 또 막 다시 넘어가. 결국엔 저 지문을 다 읽고 나면 저기가 거대한 큰 캐러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문제로 갑니다. 저기가 왼쪽이 캐러멜인데 어디가 중요한지 뭐 알겠습니까? 문제 푸는데 곤란이 크죠. 이런 게 이른바 여학생 유형. 여학생 유형은 좀 나아요. 남학생 유형 갑니다. 저걸 나눠주면요, 받을 때 표정부터가 남학생 유형은 이렇죠. 이렇게 지문을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밑줄을 그으려고 하는데 연필이 없어요. 필통이 없죠? 가방 앞주머니를 엽니다. 그럼 거기 그 망가진 볼펜 같은 게 하나 나와. 그죠? 그으려고 그러면 고장 났으니까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될 시간에 볼펜 구조를 막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남학생 유형이야. 다 고쳐집니다. 와! 그다음에 궁서체로 괜히 글씨도 못 쓰면서 수능 특강 막 이런 거 막 써. 볼펜 똥 나오는 거 막 점검한다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로 갑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시간은 흘러갔고. 풀었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정답과 해설로 가요. 답 맞춥니다. 그래서 정답 맞은 문제는 죽을 때까지 다시 들여다보지 않죠. 그죠? 틀린 문제는요,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설을 읽어봐요. 그 해설이 또 골치 아프게 돼 있죠. 1번은 맞으니까 맞다, 2번은 틀리니까 틀리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에이 모르겠다 별표를 쳐요, 문제에다가. 다음에 고민하지 뭐, 다음에 선생님께 여쭤보지 뭐. 한 2시간쯤 그렇게 국어 문제를 풀면요, 별 무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국어 공부라는 게 그렇게 별 무덤 만드는 공부인 거예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글을 효율적으로 읽는 요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공부.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어는 해도 안 오르는 과목이다. 그러고선 이제 그 초탈한 경지에 이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막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면요, 나 외국인? 크크 막 이러고. 한국 사람인데 왜 국어 못함? 막 이러고. 두 번째 착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전문가랍시고 막 물어봐요. 국어 어떻게 해야 함? 이러면 기출을 돌리셈 이럽니다. 뭐 저글링하는 로봇입니까? 무조건 기출을 돌리래요. 그러면서 국어는 딴 거 없음, 기출 돌리면서 감을 유지하면 됨 이럽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 기출을 돌면서 감을 유지하라고? 나에게 유지할 만한 감이라는 것이 있는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고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학생들은 이럽니다. 선생님 저는 기출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 기출이 제일 좋은 문제잖아요. 그래 맞아, 그건 맞아, 어디서 들었구나. 그래서 수능을 코앞에 두고 제 실력을 점검할 좋은 문제가 필요하니까요. 지금 풀면 나중에 답이 생각나겠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기출은요, 무작정 돌려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실력을 점검할 도구도 아닙니다. 기출은요, 패턴을 학습하는 도구예요. 철저하게. 평가원이 늘 어떤 반복된 패턴을 문제에다 선보이는가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혼자 풀고 그냥 헤매고 혼자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뼈를 바르고 어떻게 요리를 할지를 알려주는 눈. 그래서 그걸 자꾸 흉내내는 노력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출을 요리하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설 세트에 보면요, 매 수능마다 저 문제가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보세요. 저거 지금 각각 다른 평가원이 시험 출제했던 3번의 시험에서 가져온 건데 저거 고르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왜? 매번 나오니까. 똑같은 발문이죠.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놓고 심지어 선지들마저 장면을 많이 자주 바꾸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선지를 저렇게 매번 갖다 쓴다고요. 저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잖아요. 저 선지는 매번 등장하지만 정답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죽은 선지라는 것까지 눈에 들어와야 돼. 왜 그런지 생각해 볼래요? 수능 시험지에 기껏해야 천자 이천자 되는 지문 안에서 빈번한 장면 전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죽은 선지야. 여러분들은 저거 보는 순간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지선다가 아니라.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정답될 가능성이 없는 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선지. 저런 걸 보는 게 기출 보는 공부. 무조건 돌린다고 저게 보입니까? 아니죠. 세 번째 착각은요. 나한텐 시간 단축의 기술이 필요해.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한 세트당 몇 분에 풀어야 하나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답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 한 세트당 4분에 풀렴 라고 하면 풀어낼 겁니까? 그게 의지로 연습으로 되는 일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문제는 시간이 아니야. 지문을 읽어낼 능력이, 그 힘이 부족한 거지. 시간 단축은요, 다른 데에서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뭐냐고요? 바로 시간 단축의 비법은 EBS 수능 연계의 문학 작품을 정확하게 공부해 놓는 거예요. 소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소설 대목이 똑같은 데가 나오잖아요. 수능 특강에서 공부한 지문이 그대로 동일한 대목이 연계되어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물 파악하고 갈등 사건 파악하고 있는 학생하고 이거 봤던 거 공부했던 거 그러네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야. 맞죠? 소설만 그러냐? 시도 그렇습니다. 저거 뭐 텍스트를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작년 2014년 인터넷 수능 문학 교재에 제가 교과서 외의 낯선 시를 하나 끌어다가 전국의 수험생들한테 읽히고 싶어서 저 작품을 끌어오고 저 밑에 제가 출제한 문제입니다. 저거 2015 수능의 B형에 그대로 작품 연계됐죠?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걸 공부한 사람이라면. 밑에 심지어 제가 만들었던 저 선지들이 그대로 수능 문제에 표현까지 거의 똑같이 연결. 저 이런 사람입니다. 문학을 잡으면요, 거기서 줄어든 시간 다 어디다 씁니까? CD 드라이브. 아까 CD 드라이브 참 그거 그 재작년 수능 A형에 2014 수능이었는데요. A형에 28, 29번, 30번 세 문제짜리였거든요. 최고난도. 그래서 오답률 1, 2, 3위가 그 28, 29, 30번이었어요. 한 세트가 완전히 폭탄 지뢰밭이었던 거죠. 어떤 학생들 수능 끝나고 누군가 하나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28, 29, 30번 CD 드라이브 지문 읽어보지도 못하고 3개 다 찍었어요. 다 맞았어요. 그런 걸 일컬어 뭐라 그래? 수능 대박이라 그래요.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착각하지 말라. 시간 단축의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됐죠? 절대 명령 다음 갑니다. 그럼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에 대한 큰 뼈대만 얘기할게요. 세부적인 살들은 강의에서 다 이야기해놓고 전달해놓았습니다. 만능 열쇠를 가져라. 멋지다. 저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있습니다. 자, 독서요. 독서에 황금 열쇠, 만능 열쇠가 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큐브 맞춰지려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런 물체들을 얘기할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이야기하죠.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 비문학 독해는요, 가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같은 각 분야별 글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장르, 그 분야의 글이라면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주요 문제 유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걸 꿰뚫어야죠. 익숙해져야 돼. 세로는요, 글의 전개 방식, 글의 유형, 두 학자의 견해를 비교 대조했다든지 어떤 대상의 시대적 흐름을 변천 과정을 따라갔다든지 뭔가 그런 논지 전개 방식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요령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익혀야죠. 높이는요,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라는 독해 단계별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반복되는 패턴인 거죠. 그걸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주게 된다?
독서의 만능 열쇠를 주게 된 것이다. 문학가입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학이란 건 가치 있는 생각을 아름다운 언어에다 담은 예술이에요. 맞죠? 그래서 문학 작품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축이고요. 하나는 형식축이에요. 그것을 어떤 가치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잘 뒷받침하고자 어떤 형식적인 장치들을 사용했느냐를 각 장르별로 감상하는 힘을 익히십시오. 그게 문학 정복의 만능 열쇠입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수능 국어의 절대 명령, 마지막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EBS 연계를 꽉 잡으라는 거예요. 연계 방식을 이해하라. 수능과 EBS 교재는, 그리고 강의는 강력한 연계라는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죠? 자, 노래 두 곡 불렀다 나. 연계에 관해서 하고 많은 이야기들 많이 존재하고요.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보여줄 다양한 사례들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문학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 그죠? 소설이나 또 혹은 시 같은 그런 문학 작품들이 연계됐을 때 대체로 지문 연계이다 보니까 그 지문 연계, 작품 연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으로 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연계 아주 뚜렷한 사례 몇 가지만 보여주고 독서 분야에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됐습니까? 독서의 연계는 역시 지문과 문제, 원리의 연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의 연계가 그대로 지문을, 작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독서는 연계의 정도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건 굉장히 노골적이고 강력한 연계를 실감할 수 있는가 하면 희미한 연계도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와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의미한 것 몇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잘 봐두세요. 이런 방식의 연계도 있다는 거예요. 국어에서, 독서에서. 자, 저 사진은 미국의 한 사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몇 년 전에 수능 특강에 예술 지문 가운데 이중 프레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프레임이 있고요. 여기에 문 열려 있는 자동차의 창문으로 또 하나의 프레임이 생긴 거죠. 그죠? 이중 프레이밍이라는 예술의 어떤 기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능이 무엇이다라는 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해 6월 모평에 그대로 똑같이, 글이 완전히 똑같이 연계가 됐어요. 원리까지. 그리고 심지어 수능 특강에 수록돼 있던 저 보기 안에 저 사진이 그대로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연계 교재를 철저하게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저런 경우의 아주 뚜렷한 연계도 존재한다. 심지어 문항의 보기에 사용한 자료까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인문 지문이었어요. 동양 철학 지문이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주자학의 주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양명학의 왕양명이에요. 중국 사상가. 두 사람의 사상을 대비하는 글이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연계 출제했어요. 연계 출제했는데 주희하고 왕양명이 아니라 저 자리에 정약용을 갖다 두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주희와 왕양명을 주희와 정약용으로 바꿔치고 그 다음 보기 안에다가 왕양명을 등장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죠? 저런 식의 변형과 연계가 또 하나의 어떤 수능의 EBS 연계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하죠. 수능 국어의 절대 명령에 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 반성, 착각하지 말라. 그죠? 첫 번째, 국어는 해도 안 오르는 과목이다.
아니다. 제대로 해라. 세세한 내용들은 강의에 다 있습니다. 둘째, 뭔가 기출을 돌리면 해결될 것이다? 아니다. 기출은 철저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학습하는 도구다. 셋째, 시간을 단축하는 뭔가 비결, 연습 이런 걸로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다. 연계교재의 문학작품을 잡아라.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이야기했습니다. 방향, 첫 번째, 만능 열쇠. 비문학 독서를 잡는 만능 열쇠를 가져라. 또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만능 열쇠를 가져라. 마지막으로 EBS 연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그 방식을 이해하고 연계에 철저히 대비하라. 됐습니까? 자, 요게 수능 국어의 절대 명령입니다. 여기까지가 수능 국어의 절대 명령이었다면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특별한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또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생의 절대 명령 같은 것일지 몰라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날 남궁민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장면을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절대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한번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봤던 구형 TV가 또 나왔네요. 그 낚시용 휴대용 텔레비전을 얻어오셨던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겨울에 추운 겨울날인데요. 솜이불을 덮고 이렇게 누우면 아랫목은 뜨끈뜨끈하지만 입으로는 입김이 나가는 그런 집들이 옛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겨울밤에 아버지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 저와 제 동생에게 밤에 자려고 누워서 애송시를 이렇게 암송을 해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시가 예를 들면 박목월의 청노루, 또 김광균의 설야, 유치원의 행복 뭐 이런 시들 뒷얘기와 간단한 해설 이런 것까지 해주시던 기억이 나요. 국어 선생님이었거나 뭐 시인이었거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시를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지 않았던 건가 봐요. 그래서 자라면서 시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느닷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오랫동안 너무 많이 미워했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무능하기만 했다고 이렇게 타박만 했던 아버지. 근데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순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겨주신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남겨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왜 학교에서 클럽 활동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무슨 반을 들어가서 막 활동을 다양하게 하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클럽 활동을 단 한 번도 문예반이 아닌 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인생 재미없게 살았다, 그죠? 참 희한하죠. 요즘에 문예반을 제가 이제 지도를 하느라고 문예반 첫 시간에 가보면 여러분 학교 대부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문예반에 가면 대여섯 명 정도가 텅 빈 교실에 앉아가지고 표정이 이렇습니다. 얘들아 왜 문예반에 왜 왔니? 가위바위보에서 져서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막 시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아무튼 문예반에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몇 학년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예반에서 자기소개를 첫 시간에 하는데 이랬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저는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되어서 노벨상을 3번 받겠습니다. 2번은 거절하고 3번째 받아주겠습니다. 어우, 창피해. 그냥 시가 좋았던 거죠, 뭐, 그죠? 시인이 될 재능이 없다는 거는 이제 금방 알게 됐고 시를 쓰는 일도 열심히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시인이 될 자질을 마련하지 못했죠. 고등학생 때가 됐는데요. 고등학생 때 지금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막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보다 대형 서점에 가서 시집 코너에서 시집들을 뭐 돈은 없으니까 시집들을 막 몇 시간이고 서서 시집을 읽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시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재능이 없다는 것도 직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죠. 가난이 싫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짜장면을 싫어하시게 할 건가, 그죠? 시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긴 싫다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 같은 게 돼야 되겠다. 광고 문구 쓰고 뭔가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저런 빌딩 숲을 누비면서 막 이번 뉴욕 지사 건은 네가 처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걸 이제 막연하게 꿈꿨던 거지. 어쨌든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대학은 별 고민도 없이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독서 토론회 같은 걸 마치고 뒤풀이한 다음에 집으로 가는 전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학년 위의 형이랑 선배랑 같이 집에 걸어가게 됐습니다. 어둑어둑한 길을 걸어가다 그 형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렇게 막 굉장히 친한 형도 아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민아,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 얘기를 마천루의 꿈을 살짝 얘기했습니다. 뉴욕 지사 건은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형이 끄덕끄덕 하더니 이러더군요. 근데 민아, 그거 네가 진짜 꿈꾸는 거 맞니? 네가 생각하는 제일 가치 있는 일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의 그 밤 공기가. 그런가? 묵직한 고민이 시작됐죠. 뭘 해야 될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고민했어요. 그런 고민 와중에 확정되기 이전인데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니, 2번이죠. 먼저 것은 뭐냐면요. 군대에서 보초 근무, 경계 근무를 밤에 서는데요. 그때는 이제 시를 외우고 있는 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한 100몇 편 됐던 것 같아요. 그 보초 근무를 서면 딱히 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 시를 외우는 게 1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을 지내는데 좋았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쫄병 때였는데요. 이런저런 시를 외우다가 이시영 시인의 라일락향이라는 시, 외우고 있던 짧은 시를 외웠어요. 근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겨울인데 라일락의 그 짙은 향기가요, 코를 훅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5월이나 돼야 피는 꽃인데 너무 놀라서 정말 물리적으로 그 냄새가 감지가 돼서 너무 깜짝 놀라서 총 쏠 뻔했어요. 막 라일락 향 아나요? 짧은 시입니다.
놀라운 경험 함께합니다. 라일락향, 이시영. 이 세상의 향기란 향기 중 라일락 향기가 그중 진하기로는 자정 지난 밤 깊은 골목 끝에서 애인을 오래오래 끌어안아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 라일락 향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가 가진 아름다움과 그 냄새를 몰라요. 문학 수업을 할 때 라일락 향 잘 모르는 친구들 많아서 이런 숙제를 봄이 되면 3월에 내줍니다. 자, 4월 말 5월 초 이쯤 되면 라일락 우리 교정에 나무에 꽃이 필 거야. 라일락 향을 맡고 이 시를 떠올려 보렴. 그런 숙제를 내줍니다. 저는요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해마다 봄에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도 라일락 향기가 이렇게 나면 그 냄새에 이끌려서 거길 막 가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이렇게 향기를 맡고 가던 길을 마저 갑니다. 진짜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시의 힘을 몸으로 느꼈던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카피라이터의 꿈이라는 게 뭔가 회의가 생기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가 군대에서 지금도 또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TMO라는 군대 군인들을 타는 열차가 있어요. 그 열차를 타고 이제 휴가 올 때였던가 뭐 언제 아무튼 그 차에서 그 기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눈물에 관해서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지금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아이들 나오는 청소년 드라마 막 이런 거, 또 선생님들이 쓴 시, 학교에 관한 시 이런 걸 보면 막 펑펑 우는 거야. 아무 데서나 바보처럼.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울고, 지하철 안에서도 울고, 막 교정에 서가지고도 막 펑펑 울고, 막 너무 막 그 심지어는 군대에서 후임병들 있는데 막 청소년 드라마 사춘기 이런 거 보다가 막 애들 화해하는 거 보고 막 울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후임병들이 보기에. 그런데 제가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솟아오르지? 애들 곁에 있어야 되나 보다, 내가. 그래야 내가 행복한가 보다. 내가 이 젊은 날, 그땐 젊었습니다. 이 젊은 날 내가 흘리는 이 아무 이유 없는 눈물의 의미를 믿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때 지금 이 말이 그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던 그 생각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제대 후에 열심히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 교사가 되었어요. 꿈이 이루어졌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세월이. 특히 첫 번째 담임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걔네들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지금도 꼭 한 번씩 연말에 만나서 또 술잔도 기울이면서 지난 이야기, 1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졸업한 지 그렇게 오래된 아이들이 요즘도 모이면 한 20명 넘게 모여요. 내가 너무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걔네들도 그 사랑을 막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죠. 교사가 되어서 이미 오랜 시간, 교사가 된 것도 지난 세기의 일입니다. 2세기에 걸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꿈이 하나 또 생겼어요. 되도록 승진하지 않는 것, 교감 교장 선생님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평교사 문학 선생님으로 교실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첫 담임했던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꿈은 이런 거다. 내가 마지막 수업 그때 너희들 다 부를 테니까 와라. 그때 그 아이들 한 50살쯤 돼서 희끗희끗할 거 아닙니까? 주위에 쫙 세워놓는 거죠. 와, 멋지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뒤에다 세워놓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 한 편만 딱 그 시간에 수업하겠다. 그리고 끝나고 차를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멋진 꿈이죠. 그죠? 감성 돋는 시간. 국어 교사로 살면서 그냥 국어를 좋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를 좋아하고요. 국어 교사가 되어 살면서 국어를 좋아하니까 시 공부, 국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서 시 교육을 전공하고요. 또 뭐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하니까 뭐 교과서 쓰거나 교재를 쓸 일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EBS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디션 봐서 뭐 지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교재를 썼는데 저자 직강 같은 걸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전혀 아까 봤던 구형 TV로 이렇게 보던 그 시절에 제가 이 자리에 무려 스타 강사 특강이라는 이런 자리에 서 있으려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뭔가 꿈에 대한 강박 같은 것들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꿈을 찾아야 되고 그 꿈을 향해서 쉼없이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 좌절될 경우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떤 절망의 늪을 허우적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그걸 좀 잘하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가능성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열릴 겁니다. 필요한 요령은 단 한 가지죠.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말들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태도는 버리지 않는 것. 어느 순간 어떤 선배가 지금 얼마 전에 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이 나한테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듯 했던 그 말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내 마음속에 귀를 계속 열어두는 것. 어느 순간 읊었던 시가 코를 훅 냄새를 찌를 때 이런 몸을 흔드는 시의 감동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삶의 희망으로 꿈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또 처음엔 꾸지 않았던 꿈들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새롭게 또 갖게 되는 것.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으로서의 1년을 살아야 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국어 선생님답게 시를 사랑하는 선생님답게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선물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뒤편 천양희. 성당의 종소리 끝없이 울려 퍼진다. 저 소리 뒤편에는 무수한 기도문이 박혀 있을 것이다. 백화점 마네킹 앞모습이 화려하다. 저 모습 뒤편에는 무수한 시침이 꽂혀 있을 것이다. 뒤편이 없다면 생의 곡선도 없을 것이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게 뒤에서 무수한 기도문을 박아놓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선생님,
여러분들의 앞모습이 화려할 수 있게 뒤에서 무수한 핀들을 꽂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 그분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기도문을 박아놓고 시침을 꽂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스타 강사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눈물겨운 이름, 선생님,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이름, 국어 선생님의 이름이어야 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그냥 팍 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학생들이 어느 순간 수업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대요. 여러분이 자신감만 갖고 있잖아요. 자신감만 갖고 도전하잖아요.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웃으면서 공부해야지만 조금 더 기분도 좋고 집에 가서 더 뿌듯해요. 정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Picture of you on my phone. Got a new feeling now I won't let go till I can tell you for myself. Why don't you stay for a while? It's been too long since I've smiled. There's too few people I trust.